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상장사 대표를 모시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우리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선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지 저희가 좀 다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와이더 플래닛의 구교식 대표님,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TV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대표님? 네, 처음입니다. 좀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회사의 사업을 잘 알리고 네. 투자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무거운 발걸음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TV 출연 자체가 처음이다 보면은 네.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귀한 발걸음 주신 만큼 멋지고 또 좋은 정보들, 또 미래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만한 정보까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을 모셨기 때문에 먼저 와이더 플래닛은 어떤 기업인지 이게 또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통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출입 기자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와이더 플래닛은 일단 우리 구교식 대표님이 원래 다음에서 검색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다가 2010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검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앱에서 머무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적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추적하는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고도화해서 이런 이제 비식별 IP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 행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회사들한테 맞춤형으로 마케팅하게 해주는 회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AI였던 네.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AI가 쏘아올린 공이 주식시장 안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 올해도 핵심 키워드로 AI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연장성산에서 와이더 플래닛의 AI 빅데이터, 이 핵심 기술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AI, 빅데이터, 특히 AI 쪽이 작년에 큰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케팅 광고 산업에 있다 보니 좀 주목을 못 받았긴 했는데요. 우리 앵커분도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에서 많은 소비 행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검색도 하고 커머스에 들어가서 물건도 사고 그쵸. 광고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국내 유저 한 4,300만 명의 유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식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 두 분, 저 기자님과 이제 아나운서님께 저희가 비식별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 아이디에게 어느 시점에 어떤 콘텐츠를 보냈을 때 가장 반응하고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를 머신이 계산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류의 AI 엔진, 추천 엔진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얘기 들어보면 소비자의 패턴이나 뭐 검색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해당 소비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됐는데 이걸 또 들어보니까 타겟 마케팅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업종의 발전, 이것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뭐 아주 글로벌한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 네. 페이스북, 뭐 국내 네이버, 뭐 카카오 그런 회사들의 되게 수익의 대부분을 이제 광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기업들이 예전에 주먹구구식 마케팅이 아니고 마케팅 광고 비용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류의 광고를 타겟 마케팅 혹은 타겟팅 광고라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 개인 비식별 아이디에 대한 그 사용에 있어서 우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발표를 했고 애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타겟 마케팅은 제가 보기에는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초대형 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 들어있는 마케팅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아마존이나 월마트, 국내에서는 쿠팡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체 매체를 광고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인하우스 광고 플랫폼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이 마케팅 업종, 그 발전 마케팅 업종의 변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님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SNS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동안 이제 제가 이를테면 검색어에 네. 오늘 뭐 만약에 뭐 무슨 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인스타 들어가거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갑자기 피자 광고가 막 떠요. 저도 네. 경험해 본 적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타깃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했던 걸 쿠키라고 보통 표현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쿠키에 동의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그 여기에 따라서 내가 검색하거나 했던 패턴들을 읽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타겟팅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에 조금 위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제를 넘어서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타깃 마케팅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소비자를 누가 잘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규제와 기술의 영역을 같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결국 좀 알아보니까 이 타겟 마케팅, 와이더 플래닛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PAAS 네. 맞습니까? 요렇게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도 좀 궁금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격리나라라든지 네. 그 세무회계 프로그램 또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경우를 그 기업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서 적정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래서 SaaS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단계를 넘어가서 이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는 사업을 플랫폼 as a 서비스라고 해서 오. PASS라는 플랫폼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그 AI 플랫폼을 실제로 거대 통신사라든지 거대한 이커머스사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소요하고 이제 비용을 쓰는 거 대비해서 그 ROI를 극대화하면서 저희 같은 고도화된 플랫폼을 가져다가 내재화해서 사용하게끔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스, 플랫폼 애즈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파스 이렇게 좀 네, 불러봐도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잘 쓰일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입으로 말해봤습니다. 네. 파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와이더 플래닛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더 플래닛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주가만 놓고 보면 7연상 그러니까 네. 7연상으로 해서 기록 세우셨죠. 네. 네, 코스닥에서 이제 7연상 하게 된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정재, 정우성 이런 분들이 있는 이분들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이 성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성장을 하게 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주가가 상승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을 이번에 그러면서 확보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러면 연예 기획 이런 것들하고 드라마, 영화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그 타깃 마케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깃 마케팅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앞으로 잠재 시청자, 그 잠재 고객 이런 이제 컨텐츠를 소화할 만한 고객들이 누군지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AI가. 그래서 AI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내보고 키워드나 아니면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뿌려봤는데 반응이 있어. 그러면 이 반응대로 해서 이제 기획도 하고 드라마 이제 그러면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영화도 그래서 좀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살짝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이 와이더 플래닛이 7연상이나 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콘텐츠라는 포인트를 좀 강점 중에 하나로 네네네네네.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콘텐츠 하면은 저희가 방금 7연상 속에 또 같이 연관됐던 기업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또 네.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도 꼽히고요. 또 배우 겸 감독인 이정재 씨도 또 이 콘텐츠 안에 해당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건 이 와이더 플래닛과 K 콘텐츠와의 연관성, 앞으로 와이더 플래닛이 K 콘텐츠 안에서 어떤 미래 전략을 펼치고 또 미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중에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아주 유명한 네.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뭐 주인공을 정하거나 스토리의 전개를 그 유저들의 반응 데이터를 보고 더 최적화해서 결국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는 쪽인데요. 저도 요번에 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물론 저희가 한 2년 전에 위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 그 A to Z 엔터테인먼트라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나오고 뭐 승리호도 나온 곳에 투자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파스 저희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컨텐츠 산업에 더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2년 전부터 해왔고, 그거를 국내에서 약간 컨텐츠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하이브라는 회사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컨텐츠의 파워와 플랫폼을 합쳐서 글로벌한 이제 제작 미디어사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의 제작이라는 거를 전 단계와 후 단계로 나누면, 전 단계에선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 제작한 거를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IP를 확보할 거냐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제작 후에는 배급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 거냐라는 고민이 생기고, 여기에 커머스를 어떻게 입힐 거냐라는 말씀드린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7가지 단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기획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겟은 이런 소비 행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주인공을 누구로 하고 스토리를 어떻게 짜고 뭐 그 전개의 속도를 어떻게 하고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획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콘텐츠에 과학을 입히는 일을 아마 저희 와이더 플래닛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콘텐츠 제작 이후에 배급, 또 마케팅, 또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커머스 등도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더 플래닛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와이더 플래닛이 시장 안에 이슈가 됐던 그때 반짝 떴던 게 아니라 참 오랜 시간 네, 동안 맞습니다. 차근차근 네.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접목한다면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이걸 적용해서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진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참 와이더 플래닛의 긍정적인 전망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이것만은 보완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꼽힙니까?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와이더 플래닛을 좀 봤는데, 네. 와이더 플래닛이 이제 남의 회사의 마케팅을 잘 대행하고 또 타겟 마케팅을 도와주는 회사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이더 플래닛도 상장하면서 커머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커머스 부문을 좀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분 투자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 관련 커머스 분야에서 와이더 플래닛이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파는 것까지 해서는 아무래도 커머스 인력에 조금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커머스에서의 매출이 조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던 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약점으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직접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는 또 다른 영역인데, 이 컨텐츠에서는 다시 와이더 플래닛의 어떤 그런 잠재력과 그러면 기술력 가지고 기획 단계 뭐 생각해 보시면 250억 정도 되거든요.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그랬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거를 했을 때 성공 여부, 성공 실패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차분차분, 아까 7가지 단계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차분차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약간 커머스 부분에서의 위크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와이더 플래닛의 사업 목표 계획들을 좀 네. 들어보고 싶은데, 뭐 홈페이지나 네. 이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또 검색해서 볼 네, 수가 네, 있고요. 네, 네. 매일경제TV 또 화면에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개하실 만한 신사업이 있을지 이런 힌트 좀 주실까요? 저희 회사가 뭐 정관상에 보면요, 네. 드라마 제작 배급 배급 대행업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가 저희의 기술을,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컨텐츠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컨텐츠 제작 능력은 전혀 없었지만 과거에, 네. 근데 그쪽으로 사업의 진출을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의 투자 구도를 보시면 이제 이정재 감독, 또 정우성 감독 컨텐츠를 저희 K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국내에서 가장 그 컴퓨터 그래픽, 네. VFX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 즉 세 개의 역량이 잘 믹스업이 돼서 저희가 컨텐츠가 없으면야 그 굉장히 강력한 K 컨텐츠가 없으면 이거를 마케팅이나 플랫폼 커머스로 태워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저기 산발이 같은 굉장히 탄탄한 네. 이 삼각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와이더 플래닛은 이제 기술 기반의 그 컨텐츠 인더스트리에서의 AI 빅데이터 기술 회사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컨텐츠와 제작 능력이 실질적으로 주주 구성을 보시면 진행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가 아니라 실제로 와이더 플래닛은 글로벌 제작, 배급, 투자하는 이런 미디어 회사가 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멋진 비전을 또 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주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가 있을지 네. 간략하게만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기고요. 네. 아티스트 컴퍼니랑 이제 그 독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티스트 컴퍼니랑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우회 상장에 해당할 만한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주주분들께 네네. 당연히 이제 주가라는 것도 그 어떤 상품의 가치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10조 회사가 있고요.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과연 이제 변화된 와이더 플래닛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갈 것인지는 결국 저희가 약간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업 비전을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보천리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저희가 뭐 이벤트성으로 뭐 회사의 주가가 어떤 것 때문에 확 오르고 매출이 올랐다 내렸다 하진 전혀 않습니다. 저희가 15년 차 회사고 여기에 컨텐츠와 이제 VFX 기술이 합쳐지고 AI 빅데이터가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서서히 그래서 전 투자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네. 그런 구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더 플래닛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가 잘 해결해 봤고요. 우리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교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